거울,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한 그 투명한 벽은 사실 단순한 반사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섬뜩한 진실을 비추고 때로는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존재의 그림자를 드리우죠. 시공간을 초월한 저주, 과연 거울 속에 갇힌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한 세계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거울에 얽힌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거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창 혹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양에서는 거울을 통해 악귀를 물리치고 애군을 막는 신성한 도구로 활용했으며 때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을 지닌 물건으로 신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거울을 영혼의 통로이자 다른 세계로 통하는 위험한 문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지고 주위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때 불 꺼진 방에서 홀로 거울을 마주하면 거울 속 나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 숨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거울 속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때로는 섬뜩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섬뜩한 상상력은 수많은 괴담과 전설을 만들어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공포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거울에 얽힌 공포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우리 곁을 맴돌며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내재된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된 것입니다. 학교 무용실의 거울, 괴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친구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던 그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늦은 밤 모든 불이 꺼진 적막한 무용실에 홀로 남겨진 거대한 거울들은 마치 수많은 눈동자처럼 텅 빈 공간을 응시합니다. 그 거대한 거울들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여교사가 이 섬뜩한 소문을 듣고 미신이라며 코웃음 쳤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녀는 소문을 직접 부정하기 위해 한밤중에 무용실로 향했고 밤새도록 거울 앞에서 홀로 춤을 추며 자신의 담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학교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소름 끼치는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무용실에는 거울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이 없었다면 그 여교사는 대체 어디를 보며 춤을 추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쳤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바라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녀의 춤을 지켜본 것은 누구였을까요? 1990년대 초 공포특급이라는 책을 통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생들의 장난스러운 미신이 아니라 거울이 가진 본질적인 공포, 즉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거울이 없는데도 거울을 보며 춤을 추었다는 것은 그녀의 정신이 이미 거울 속 세계에 사로잡혔거나 혹은 거울 너머의 존재가 그녀의 눈을 속여 현실을 왜곡시켰다는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용실의 거울은 단순히 춤추는 이의 동작을 반영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섬뜩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거울 속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비단 학교 무용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상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거울 속의 도플갱어, 즉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내가 거울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내 삶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공포 이야기의 단골 소재입니다.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아닌 거울 속의 어떤 존재가 나를 모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가 아닌 거울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은 과연 어떤 의도를 품고 있을까요? 그 존재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혹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바로 이러한 상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거울은 가장 완벽한 거짓을 보여주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의 내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거울 속의 어떤 존재가 나의 모습을 빌려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거울 속 존재에 대한 공포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감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당신의 눈에 비치는 거울 속의 그 존재는 과연 당신 자신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노리는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빈티지 거울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물건에서 풍기는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겨있을 알 수 없는 이야기에 매료되곤 하죠. 하지만 모든 오래된 물건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서려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춰왔던 거울은 더욱 그렇습니다. 거울은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비춰진 모든 이들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영혼의 일부를 흡수하는 듯한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빈티지 거울을 집에 들여온 후 겪었던 기이하고 끔찍한 경험담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 글의 작성자는 오래된 거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마치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기이한 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는 늘 낡은 거울 앞에서 어떤 형체 모를 존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악몽은 현실로 이어졌고 잠에서 깨어나면 몸에 알 수 없는 긁힌 자국이나 멍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마치 밤사이에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 것처럼 말이죠. 거울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하고 음침해졌다고 합니다. 이윽고 그 존재는 거울 밖으로까지 나와 그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잠식해갔다고 합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거울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움직임을 포착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희미한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 움직이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끔찍한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면 침대 머리맡에 놓인 거울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섬뜩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과연 어떤 역사를 품고 있었을까요? 어떤 이의 절규와 한이 그 거울 속에 스며들어 있었기에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그 거울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한 맺힌 영혼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오래된 거울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과거의 기억과 존재를 담고 있는 위험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섬뜩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거울 괴담은 현대 매체를 통해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울 속으로와 같은 한국 공포 영화는 거울이 가진 섬뜩한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관객들에게 숨막히는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선사했습니다. 영화는 거울을 통해 보이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거울 너머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게임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에서는 학교 무용실, 거울을 소재로 한 구간이 플레이어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으며 그곳에서 마주하는 공포스러운 존재는 거울에 얽힌 괴담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애니메이션 학교 괴담에서도 거울 속에 사는 귀신이 등장하여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으며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거울에 대한 공포는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설적인 한국 드라마 전설의 고향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거울 귀신 이야기는 꾸준히 다뤄져 왔고 최근에는
프리한 19와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저주받은 빈티지 거울에 대한 실제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은 거울이 단순한 일상용품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과거의 거울 귀신 전설은 주로 학교나 오래된 저택처럼 특정한 장소, 즉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공포의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울 괴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빈티지 거울처럼 언제 어디서든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값싼 중고품이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과거와 끔찍한 저주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거울 속 귀신은 이제 물리적인 거울만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액정,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디지털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이 디지털 화면들 역시 빛을 반사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의 일종입니다. 언젠가 이 디지털 화면 속에서 섬뜩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모습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비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셀카를 찍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을 때 화면 속 당신의 모습 뒤에 있어야 할 배경이 아닌 흐릿하지만 분명한 어떤 형체가 서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화상 통화를 하는 도중 상대방의 화면 너머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한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러한 현대적 변형은 거울 귀신 전설이 우리 삶의 변화에 맞춰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더 이상 집안의 특정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 안에서, 우리의 시야 안에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거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통해서도 언제든 거울 너머의 존재와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당신의 노트북 웹캠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거울들은 어쩌면 더욱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선사할지도 모릅니다. 거울 귀신 전설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원적인 공포, 즉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무언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미스터리와 심연의 공포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만 때로는 그 모습 속에 숨겨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거울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무는 신비로운 매개체입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거울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나요? 혹시 그 안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어떤 존재가 거울을 통해 현실로 발을 내디디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주위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오직 나의 숨소리만이 들려올 때 거울 속 존재의 시선은 더욱 선명해지고 그 기운은 더욱 강렬해질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 당신의 눈빛이 마치 낯선 누군가의 눈빛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과연 그 앞에서 얼마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 거울을 볼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리고 조금 더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 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언제나 당신 자신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당신의 모습을 빼앗은 존재의 차가운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제 당신의 세상으로 걸어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그 그림자는 이제 거울 밖 현실에서 당신의 삶을 잠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